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승찬 소장 힘내십시오.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예.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별 사면됐는데요. 이 말고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이 사면 또는 복권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 사면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 많으실 건데요. 5글자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정상훈 기자.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 국민통합, 여권통합입니다. 네, 자 이제 사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에 벌금 180억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사면에 복권까지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총 1년 8개월이었습니다만 이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가 되기도 했고요. 또 병원에서 수일간 입원해 왔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 이상의 자녀 형기 그리고 이 미납한 벌금 82억 원도 면제가 됐습니다. 82억. 네.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데요. 다만 이제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는 제공을 받게 됩니다. 네. 이번 사면 복권 아니면 82억을 고스란히 갚았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징금은 계속 추징이 되는데 벌금도 사면 받습니다. 참. 네. 자, 필수자님,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 국정농단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대거 복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면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한데 그 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에 주목을 했지 다른 사람 거론됐던 건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 정도가 거론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언급됐었는데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장관 모두 지금 다 이 형은 끝났습니다. 형 이제 복역은 끝난 상태인데 복권을 이번에 해줬거든요. 그래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수 쪽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일거에 그냥 다 복권해 주는 거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가 이번 총선에 또 다음 총선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음 총선이래봐 이제 예, 2024년인데 1년 반 남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 외에도 대거 사면이 됐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거 사면이 이미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복권까지 해줘야 되냐. 그런데 정작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말들이 상당히 많은 그래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예. 해볼 거고 저도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특별사면 명단에는 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꼽히고 있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이 형 선고 시료가 결정이 포함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빨간 줄을 지워주는 절차. 아 그래요? 입니다. 이 김태효 차장이 지난 2012년에 그 이명박 정부의 대외전략기획관에서 물러나면서 이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이 국가정보원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을 했습니다. 그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지난 10월에 대법원에서 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라는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 범법자가 안보실에 실세로 앉아 있다라며 이제 교체를 요구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특별 사면 과정에서 이 김태효 차장의 이제 전과 사실을 말소를 시켰습니다. 네, 요 상황을 오늘 한 일간지 만평에도 이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현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현직에서라도 물러나고 난
이후에 사면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긴 하지만 뭐 검토될 수 있다 칠 수는 있겠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데 이 전과 기록을 사실 지워졌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근데 하여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는 장면도 뉴스에 나가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제 사면만 되고 복권은 안 된 거예요. 정치인인데 복권을 그렇습니다. 안 시켜주니까 다음 총선부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식물 정치인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면은 시켜줬는데 복권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대거 지금 보수 정당 쪽에 또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복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번 선거에도 나갈 수 있지만 일종의 이 김경수 포비아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포비아라는 게 뭐 공포증 이제 거죠. 김경수 전 지사가 당장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 나가면 부산 PK 지역에 거점이 마련된다 이런 또 2027년에 유력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면을 시켰는데 이른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조치를 그러니까 27년 12월 말까지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28년까지입니다. 아니 27년 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8년부터 이제 풀린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7년 대선도 출마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정상 기자, 민주당에서는 뭐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전 도지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뭐 원치 않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 김경수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이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끼워 넣은 들러리 사면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들러리로 세운 건 훨씬 모욕적이고 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새벽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별로 원하지를 않았는데 네네. 이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도 어쩔 수 없이 법이 이렇게 돼서 나올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개월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만기 이 출소를 해도 될 일인데 부인을 통해서 가석방 프랑스까지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는 건 뭐냐면 공정성을 취했다라는 것을 김경수 전 지사하고 최구식 전 의원 정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진보정당 민주당 소속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면을 한 상태인데 복권을 안 하면서 이제 공정성과 형평성은 우리가 상당히 유지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민생 사범들도 이번 사면 대상이 제외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신년 특사의 성격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특사나 8.15 특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민생 사범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줍니다. 어떤 사면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벌금형으로 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렇죠. 뭐 음주운전이나 이제 교통사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생업에 있는 사람들은 운전면허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사실상 생계와 관련되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보통 우리가 뭐 운전면허 관련해서 음주운전한 사람들 그래도 물론 사면돼서는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민사면이라고 그래서 대검 뭐 12,000명, 23,000명, 뭐 35,000명 이렇게 사면이 되는데 없어요. 그게.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에 대한 여러분들 5글자 생각 받고 있습니다. 말해 뭐해요. 민심은 장식. 기가 차네요. 작작 좀 해라. 병 주고 약 좀. 82억 내놔라. 형평성 제로. 잘 듣습니다. 화이팅 TBS. 예, 이분은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윤핵관 대 찐핵관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 날짜도 잡히고 본격 가동이 됐는데 당권 주자들이 오늘 강원도에 총 출동했다면서요? 네, 오늘 당권 주자들이 대거 강원도로 출동을 했는데요. 김기현, 또 권성동, 윤상현, 안철수 의원 모두 이날 원주와 횡성에서 각각 열리는 이 원주갑 그리고 홍성, 횡성, 영월, 평창 당협위원회에 이 당원 연수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이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진 뒤에 이 처음 열리는 당원 행사였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첫 시작을 강원도로 끄는 셈이 됐습니다. 이 강원도가 이른바 윤심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강원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이 대선 당시에도 이 강릉 출신의 모친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자, 윤심을 강조하는 후보가 특히 많던데요.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상 윤심 쟁탈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윤핵관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링 위에 오르는 윤핵관과 오르지 않는 윤핵관 두 사람이 동상이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당권 도전은 안 하지만 사무총장을 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이 또 중요한 보직인 건 왜냐하면 사실상 선거의 실무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선거 실무를 좌우하는 그런 위치에 이 장제원 의원이 좀 마음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무총장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당 대표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김기현 의원을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장연대가 나옵니다. 김장연대인데 김장은 지금 끝났죠. 네. 제가 배추도사니까 그건 잘 압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제 윤심이 그럼 김장연대에 가했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체리 엄지척 따봉을 받은 것은 자신이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그래서 뭐가 이게 복잡합니다. 한편에 드라마 아닌 드라마 각본 없는 드라마인데 이른바 김장연대 또 나경원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나김장연대 네. 또 권성동 의원까지 나중에는 친윤 뭐 단일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나 김장권 연대 온갖 연대가 지금 남발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 하셨던데. 네. 그리고 뭐 김장연대는 김장철 지났다. 배추도사다. 내가 잘한다. 이 얘기는 다 준비된 개그라고 봐야죠. 자, 근데 네. 견제구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른바 윤핵관들로부터 가장 견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역시 유승민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또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신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거냐. 저는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계속해서 출마 가능성을 뭐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 출마 의사를 상당히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비윤을 결집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번 전당대회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윤심을 얻기 위한 재롱잔치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비윤을 결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어제도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그 드론 신범한 거에 대해서 안보는 보수가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했느냐 이렇게 강하게 또 대통령을 향해서 말을 세우는 특히 발언을 했어요. 이제 이 상임위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적도 있었던 유승민 전 의원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또 방위사업청의 참 그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 네. 이렇게 또 역정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국가안전보장회 NSC를 열지 않느냐 하면서 일침을 놓게 됐죠. 놀랬잖아요. 소리 들려가지고. 네네. 이거 배 수장님은 혼자 얘기하니까 정상근 기자가 죄송합니다. 시무룩해 있잖아요. 이제 좀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정상 기자. 그 윤핵관들에 대한 견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이들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윤상현 의원도 이 당권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이제 윤핵관 의원들이 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험지에 나가야 한다라는 건데요.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55%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울산을 떠나서 서울 출마를 선언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 정도 지지율이면 서울 강북에 출마해도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같은 당에 이제 김웅 의원도 SNS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 총선을 이끄는 당대표라면 당연히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라면서 이 전선에서 200km 떨어진 꿀 지역구 참호 속에서 최전선의 전황을 어찌알겠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전망을 했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결선 진출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은 권성동 전 의원이 이번에 당 대표가 네. 될 거라는데 무게를 많이 실었어요. 이러면서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또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또 우리 뉴스공장 단골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일반적인 분석과는 다른 견해를 또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변수다. 이건 상당히 여론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저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개인적인 좀 친소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박지원 정치 12단 13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이 체리 엄지척 따봉을 상당히 예. 좀 무게가 있게 비중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강릉 외가의 친구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제가 여기서 제 생각에는 권영세 장관이 상당히 유력하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 또 대통령과 1년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호흡을 쿵짝짝 맞췄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 이 권영세 전 장관이 아니죠. 이 장관이 현 통일부 장관이죠. 예. 현 통일부 장관입니다. 예, 예, 현 통일부 장관인데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거는 배종찬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어, 취재가 된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분석을 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은 1박 2일이 걸릴 것 알겠어요. 같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하여튼 배종찬 소장님은 권영세 현 통일부 장관이 장관 그만두고 네. 나올 것이다. 네. 예, 내년에 적어놓을게요. 예. 네. 자 8338님이 아니 배 소장님 라디오 생방에서 그렇게 기침을 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흐흐흐. 자제하겠습니다. 청취자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반영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윤 대통령의 이번 사면에 대한 여러분들의 5글자 생각입니다. 할 말이 없다. 맞죠? 할 말이 없다. 5글자네요. 공정은 상실, 엿장수 가위, 아구 답답해. 이 두 분을 한테 등치값 못함. 아이고, 네. 괜히 두 분한테 한 얘기는 네. 아닌 것 같은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일까요? 근데 괜히 찔리네요, 근데. 네. 총선 때 보자.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체포동의안 향방은입니다. 오늘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이 노웅래 의원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 통과 여부에 따라 검찰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고요. 네. 이 가결이 되면 법원이 이 구속 전 신문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헌정사상 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총 16건인데요. 21대 국회 들어서는 이 민주당 정정순 그리고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해야 될지. 어느 쪽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 우리가 주로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개라고 하는 DI 접두사가 붙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하나는 뭐냐 이걸 가결시켰다가는 또 민주당에 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당 내에서요. 왜냐하면 동료 의원이 가뜩이나 또 지금 노웅래 의원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결시켰다. 근데 네. 또 부결을 하게 되면 민주당 왜 그래? 방탄이냐? 그렇죠. 또는 돈다발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른바 어쩔 TV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당론은 없는 것이고 의원 그렇죠. 각자한테 이제 이게 비밀 투표로 하는 거죠. 무기명으로 네네, 무기명. 예, 무기명. 무기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때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정상 기자 하나만 더 할게요. 당내 일각에서는 체포 동의안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더 엄격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동료 의원에게 가혹한 면이 있겠지만 온정주의에 빠져서 특권을 악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별도로 정의당도 당론으로 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체포동의안 처리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노웅래 예.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한마디로 연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압박인 거죠. 이렇게 의원실까지 압수수색해도 가결을 안 한단 말이야. 혐의가 나오는데도 말이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아 제가요? 아니 압수수색 검찰이. 네, 네네. 워낙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예. 지금 개그에만 너무 몰입해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압박 의미가 담겨 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면에 대한 두 분의 생각 5글자로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죄송합니다. 이게 헤드폰이 빠져가지고. 자, 정상근 기자 먼저 해주세요. 3, 2, 1. 숨겨진 태효. 아이고 무서워라. 숨겨진 뭐요? 태효입니다. 태효. 태효? 아, 사실 김태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보실장. 시선이가 예.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신박했다고 봅니다. 예. 자, 헤드폰 잭 연결시켰어요? 됐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그 개그하느라고 줄 빠진 것도 모르시고 네. 그 지금까지 방송 어떻게 했어요? 정신줄을 놓고 있었네요. 자, 이어서 뚱커벨 다시 해주세요. 3, 2, 1. 5글자 사면 날리면. 7글자 사면 날리면 라면. 이놈! 진짜 화난 것 같네요. AI가. 아, 네. 하여튼 뭐 열심히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밖에 예. 김경래 PD가 와 있네요. 예,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